어제 저녁부터 나왔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책 출판 그리고 산하기관 책 판매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죠. 노영민 의원이 쓴 시집이 서점에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 나누기 전에 몇 년 전 노영민 의원이 출판 기념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서 사이가 가까운 노영민 의원의 덕담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영민 의원님은 이미 2권의 아주 훌륭한 저서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팔리는 서태지 교감들 그리고 또 특파원 이런 분들은 아주 필독서 그리고 우리 노영민 의원이 출판 바에 의하면 인쇄 수입도 짭짤하다고 저 바로 짭짤한 그 인쇄 수입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어저께 8,000권을 찍었다는 노영민 의원의 시집이 서점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백성 변호사? 그러니까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네. 책을 쓰는 건 일단은 본인의 책을 써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 나중에 인쇄를 얻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책을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8,000권만 딱 찍어서 서점에도 유통을 안 시키면 뭐 어떤 목적일까요? 이게 지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결국은 또 어찌 보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회적으로 해서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영민 의원은 지금 시인입니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등단 시인인데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라는 책을 올해 10월 31일 날 충청도에서 일단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산자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관련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한석탄공사하고 대한광물자원공사에서 책을 주문을 합니다. 아까 출판 기념회 못 갔으니까 이걸 좀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노영민 의원이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대한석탄공사에는 50만 원어치 책을 이제 대한석탄공사에 구매를 했고요. 출판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책 한 권이 10,000원이니까 그러니까 50권을 한꺼번에 샀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에서는 2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네. 200권을 산 거죠. 네. 물론 뭐 저기 석탄공사나 광물공사, 자원공사 계신 분들도 뭐 시집 같은 거 보셔야 하겠지만 200권씩이나 구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노영민 저희 의원과의 연계성이나 노영민 의원의 압력에 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카드 단말기는 원래 사업자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의원실에 뭐 책 파는 곳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용할 수 없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저 카드 단말기 사용했다는 거지 두 가지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수진 차장, 노영민 의원실에서는 좀 해명을 내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 내가 출판기념관 충청권에서 했는데 카드기까지 사무실에 두고 긁으면서 책을 팔았다는 건데 이런 해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 책을 보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결혼식에 못 가면 축의금을 주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등장을 했고요. 이번 일이 불거진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반환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결혼식에 못 오면 미안하니까 내가 송금해줄게 하고 돈을 따로 이제 축의금을 주는 것처럼 산하기관도 내 출판 기념회에 와서 그 현장에서 샀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 허점이 참 많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서점에서 책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가 짚어줬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그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영민 의원실에 저는 그것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카드 단말기에는 출판사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찍혀서 대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죠. 그렇다면 이거는 서점에서 살 수 없는 책을 피감기관에 이거는 떠맡기려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출판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한 것, 이것 자체도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요,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50권을 한꺼번에 산 것으로 보이는 기관도 있고, 200권을 한꺼번에 산 것으로 보이는 기관도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인데요. 사실은 노영민 의원이 또 현재 산자위원장인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산하 기관들 관련해서 굉장히 따끔한 얘기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일단 그 음성 들어보는데, 과연 이런 평소 지적들이
대량 구매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음성 확인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광물자원공사 돈이 없어요. 아니 광물자원공사가 무슨 이 고리대금업자입니까? 뭐 무슨 은행입니까? 왜 대출을 해줍니까?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네,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향해서 저렇게 일갈하는 노영민 의원. 자, 저 일이 있고 얼마 후에 200만 원어치 책을 광물자원공사는 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네, 이 광물자원공사가 예전에 네. 석탄공사입니다. 네. 네, 정말 돈 없는 거 맞고요. 항상 피감기관이지만 굉장히 힘없는 피감기관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잘 아는 4대 기업의 한 임원이 네. 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고 네. 안내장을 보내왔길래 책을 한 권 사고 3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네.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무상 전혀 관련성이 없는 상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안내장, 책을 좀 사주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후원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데요. 이 산하기관, 피감기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정면, 요즘 이제 최근에는 여야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은 가급적 하지 말자고 이렇게 자성을 거치면서 가급적 저렇게 돈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책을 사고 책값보다 훌쩍 넘는 봉투를 놓고 가는 일 안 하자 그랬었는데, 일단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것이 노영민 의원의 위상 때문이잖아요. 자, 노영민 의원. 문재인 대표 아주 각별한 관계라면서요. 최측근이죠. 이른바 문골이라고 불리고요. 네. 그리고 충북에서는 내리 삼선을 한 의원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가 누굽니까? 야당의 현재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분의 최측근, 문재인 대표가 특히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상의하고 있다는 분이 바로 또 국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피감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인들이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자, 일단 노영민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최근에죠. 몇 달 전에 당내 갈등이 좀 있었을 때 아주 묘한 일이 아침과 오전 상황에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음성을 드리겠는데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최고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네, 의무 이행을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저희들은 자해 행위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5월에 바로 옆자리에 있던 후배 정청래 최고위원으로부터 공갈 협박 발언을 듣고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노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의무라는 표현을 들어서 아주 주승용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바로 그 뒤부터 1시간 뒤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노영민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고, 물론 대표가 말하기 전에 뭐 실수였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오전에 노영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하는 내용이 동일한 것이 같은 날 오전과 아침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박성훈 의원. 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향해 여러 가지 질타도 내놓고 국민을 향해 이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1년에 보면 여건 야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에 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자, 정치 현장 오래 취재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여야가 다 걸립니다만 특히 문재인 대표 측근에서 계속적으로 저런 어떤 비리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설수가 자꾸 생기는 것을 네. 특히 문 대표, 네. 새정치연합은 아주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잠재적인 차기 권력, 네. 이런 속에 가까운 지금 아까 핵심 측근인 노영민 의원, 네. 또 그 전에 있었던 윤우덕 의원, 네. 또 다른 의원들이 네. 다 같이 어쩌면 다 이렇게 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언젠가는 저분들과 가까워서 뭔가의 끈을 연결해 놓겠다라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겠다. 네.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이것은 또 뭐 여당 의원들에게도 또 많은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의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가 여야가 할 것 없이 2012년에 네.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공약을 앞다투어서 네. 했지만, 지금 그 중에 입법화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아까 얘기하는 네. 출판 기념회만 해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여야가 앞다서 공약으로 했고 법안으로 내놨지만 네. 실제로 입법으로 통과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여야가 일종의 자정선언 비슷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좀 숨죽이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편법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수금 창구가 개설된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지금 국민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의 지도부가 분명하게 입법할 것을 약속대로 입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어떤 조치와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성원 의원 말씀은 여건, 야건, 권력에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피감 기관이 더 과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셀수록 더 긴장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여건, 야건 최상층부 주변에서 많이 벌어진 일 좀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야권 내에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좀 위축되고 긴장하고 그러나요? 저는 문재인 대표의 반응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노영민 의원 사건을 보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겠다. 네, 오늘 뉴스톱10만 보시더라도 사실관계가 아마 적나라하게 알게 되실 텐데요. 네. 자,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사법부를 굉장히 질타하면서 나중에는 이 9억 원을 당 차원에서 모금하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영민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만도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매일 최고위에서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이 공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건, 야건,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 기준이 좀 느슨해지고 어쩌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한다는 것에 대한 게 아마 느낌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주변에서 생기는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 관련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좀 단단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